레진 치료와 라미네이트 치료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치아의 어떤 형태학적인 변형 이런 걸 전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양쪽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그리고 앞쪽에는 레진 빌드를 한 모습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은 치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앞니 벌어진 환자들 레진 치료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고, 라미네이트 치료가 꼭 필요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두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무삭제 레진 치료와 라미네이트 치료를 동시에 하는 환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의 치아가 똑같이 외소체예요. 아주 작게 태어나서 이 부위에는 삭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또 라미네이트를 붙여서 치아 표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 에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 표면에 접착할 수 있게, 마취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치아, 큰 치아를 붙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접착제를 도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단계별로 순간 접착제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치과 재료는 정말 복잡하고 아주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큰 치아를 만들어서 접착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작은 치아가 금세 커졌어요. 당연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삭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이는 영상. 양쪽에 보면 접착제를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예쁘고 큰 치아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광중압을 통해서 접착제가 붙게 하고요. 굳은 접착제를 아주 섬세하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실제로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훨씬 크게 보이는데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딱 붙였는데 양쪽의 치아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돼 있죠. 이제 앞니 사이에는 라미네이트가 아닌 레진이라는 치과 재료를 통해서 치아 크기를 키워주는 치료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치은 앞배사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치아 사이에 미세한 실을 넣어서 치아와 잇몸을 살짝 분리시켜서 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삼출물들이 나오는데 오염되지 않게 격리하는 거고요.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 들어갔을 때 하나도 안 아프죠? 치아 사이에만 살짝 얇은 실을 넣어서 정교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를 정교하게 격리하고 나서 라미네이트가 아닌 레진, 무삭제 레진으로 치아 표면에 레진을 접착할 수 있게 해서 원래 있던 치아가 90%고 나머지 10% 모자른 부분만 레진으로 키우게 되는 과정이에요. 세월이 또 10년 이 정도로 지났을 때 원래 있던 안에 있는 정상적인 치아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시 재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원래 있던 치아와 똑같은 색깔로 치아 크기를 섬세하게 키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랑과 영혼의 도자기를 빚는 장면처럼 정말 저렇게 1mm가 안 되는 공간에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아의 크기를 섬세하게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치아 사이에 변색이 돼서 얼룩덜룩하게 앞니 사이가 변하기도 하고요. 잇몸이 정교하게 안 되면 잇몸이 쉽게 붓기도 해서 이 레진 치료는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섬세하고 정교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한쪽을 다 채우고 나서 이렇게 광중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치아 크기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하는데, 이 매끄럽게 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고요. 혀로 만져봤을 때 치아 표면이 매끌매끌 하듯이 새로운 치과 재료도 치아하고 접착돼서 완전히 매끌매끌하게 해야만 음식물이나 이런 재료에 오염되지 않아요. 이제 한쪽을 끝냈으니까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처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한쪽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을 키워서 딱 붙게 해서 사이가 붙지도 않으면서 떨어지지도 않은 촉점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스킬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치아의 모양을 좌우로 대칭을 만들어야 되고, 치실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음식물도 끼면 안 되고, 오염도 되지 않고 매끄러운 상태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지만, 치아 표면에 어떠한 손상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있던 치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부분만 저렇게 섬세하게 크기를 키우는 작업은 영혼을 갈아넣는 정말 어려운 진료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요. 이제 광택을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치실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계속 매끄럽고 아주 반짝반짝한 표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빌드를 하는 과정만큼이나 매끄럽게 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해요. 이제 마치 라미네이트를 4개 붙였거나 누가 보면 원래 치아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치료 전에 아까 보셨듯이 양쪽에 외소치아, 굉장히 작게 모처럼 뾰족하게 생긴 치아 있고, 앞니는 벌어져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양쪽이 이렇게 커졌는데, 치아의 비율이 라미네이트를 여러 개 하는 경우에 더 색깔과 형태를 더 변형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아의 어떤 변형이나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진과 라미네이트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은 치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진과 라미네이트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교정과 라미네이트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교정과 레진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모든 케이스들은 환자의 치아가 가장 보존적이고 손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치료하는 치료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실 환자들은 또 교정과 라미네이트. 자, 지금 보시는 이분은 앞니도 벌어져 있고 양쪽의 치아도 외소치여서 정말 작게 냈죠. 양쪽에 레진을 할 수도 있지만 양쪽의 치아는 너무 작아서 치료 계획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니는 같은 크기로 치아가 모아졌고요. 양쪽의 치아는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라미네이트를 붙여서 치아의 비율이 맞아진 이렇게 예쁘게 끝난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레진만 했을 때 너무 커져 버리는 경우에는 치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놓고 라미네이트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앞니가 벌어져 있고 양쪽의 치아가 정말 작은, 앞니가 벌어져 있는 걸 모아주고 양쪽의 치아는 삭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여자분은 결혼 직전에 예비 신부였는데 충치 때문에 다 이렇게 표면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고요. 외소치아가 심지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송곳니도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해달라고 오셨는데, 라미네이트만 가지고 치료를 하기에는 치아의 위치가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좌우의 비율도 안 맞기 때문에 이 외소치를 바깥쪽으로 깨끗하게 꺼내서 치아의 좌우의 비율을 다 맞춰주고 삭제하지 않은 예쁜 라미네이트를 붙여서 치료를 마무리하자라고 잘 설득해서, 예비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털사 없는 인비절라인 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고 있는 중간 과정이에요. 깨끗한 형태, 그리고 좌우의 크기도 안 맞았지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작은 앞니를 만들고, 라미네이트 프리뷰를 통해서 치아의 형태 겉에 부분에 손상받은 앞니를 삭제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붙일 공간과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치아 위에 깨끗한 치아의 모양을 얹어넣어서 사전에 시술하는 이런 과정까지 시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정 후에 작은 치아들을 키워주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는 이런 포괄적인 치료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벌어진 앞니 그리고 작은 치아, 정말 많은 분들이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치료를 할 때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은 사실 환자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치료의 목표는 건강한 치아, 깨끗한 치아를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쓰게 할 건지를 한국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치아가 손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치료,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재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복합적으로 잘 세우고 건강한 치아 오랫동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치료 영상 그리고 진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